자, 오늘 69번째 비백설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글자 뭐 하다 보면 글씨에 그 비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백. 비백서. 또 읽으면서 한번 또 이래 한번 보겠습니다. 69번째 비백서란 무엇인가? 비백서란 일종의 특수한 품격을 지닌 서체이다. 이러한 서체는 필액에 실 같은 흰선이 있어서 마치 마른 붓으로 쓴 듯한 모양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동한 영제시대에 홍문을 수리할 때 장인이 흰 가루를 칠한 빗자루로 글씨를 썼는데 채용 이후에 이것을 보고 개발하여 비백서를 창조하였다고 한다. 자, 우리가 이제 글씨에 비백 이럴 때, 먹물이 붓이 없으면은 그 자연히 나오는 게 비백이거든요. 먹물 많으면 비백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먹물이 있어도 아주 빨리 가버리면은 그 비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빨리 가는 걸 우리가 그는 비백이라 안 하고 활핵이라 그래요. 그 미끄러질 활. 예, 활핵이라 하거든요. 예, 이건 이제 우리 글씨에는 이거 활핵은 아주 금합니다. 활핵의 반대는 뭡니까? 요 반대는 사팩이라 그래요, 사팩. 이게 무슨 사태입니까? 와, 끓을 하여튼, 우리가 이걸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 시골 출신들 아마 알 겁니다. 옛날 보리 수염 있잖아요. 입에 넣어놓으면 안을 자꾸 딸려 들어가거든요. 그걸 삽이라 그래요. 그걸 삽법이라 하거든요. 요걸 가장 또 표현하기 쉬운 게 사람 많이 다니는 길에 항토 길을 보면 벤질벤질 하잖아요. 거기에 목 가지고 줄을 딱 꺼보면은 잘 안 나가잖아요. 끌끌끌하면 나가잖아요. 그걸 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활랙의 반대는 삽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글씨에는 반드시 사팩으로 쓰는 게 좋다고 그래요.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은, 예. 나는 이래 가려고 그러는데, 붙이고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서 자꾸 막는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까 붓이 나는 가야 되는데 앞에서 자꾸 막아주거든요. 그 필법을 사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활랙은 우리가 그냥 씩 갔잖아요, 이렇게. 이게 활랙이고 사팩은 가는데 자꾸 앞에서 뭐가 방해자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이 글씨핵은 사팩이 참 좋습니다. 사팩이 3절하고도 어느 정도 되기. 그런 개념과 틀리고, 우리 3절이라는 것은 세 번 붓을 멈춘다는 게 아니고, 1과 2는 고정된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 한 번 날래, 두 번 날래 이러지만, 우리 3이라는 숫자부터는 무한대 숫자예요. 정해진 숫자 아니고, 물론 3도 있지만, 우리가 3이면은 무한대로 딱 봅니다. 10번 해도 100번 해도 상관없고, 그냥 가장 쉽게 1필 3절 이러면은, 붓을 일단 우리 3절 하는 까닭은,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절한다 하잖아, 그지? 절한단 말이에요. 꺾일 절자인데, 이게 절한단 말은, 이게 이제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1필 3절 그러잖아요. 1필 3절, 우리가 1필 3절, 이래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한 해 갈직에 3번 쉬어라, 이런 얘기인데, 3번 쉬라는 게 아니고, 절에 대한 요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은 우리가 반작용입니다. 반작용을 위해서. 반작용은 뭡니까? 작용에 대한 반이잖아요. 반대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멀리 뛰게 할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뭘 던질 때 여기서 안 던지잖아요. 여기서 뒤로 보냈다 던지. 이게 절의 원리입니다. 즉 반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앞을 가기 위한
내가 여기서 멀리 뛰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 뛰잖아요. 뒤로 물러섰다가 왔을 때 그 반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절이란 것은 앞으로 핵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작용이 필요한데, 그 다음 또 이 절의 또 작용은 뭐냐, 반작용과 동시에 붓을, 여러분들 붓이 누우면은 먹물이 오다가 잘 안 내려옵니다. 물론 하선지는 근이잖아요. 말을 근자고. 붓은 섭이거든요. 그래서 주역에도 나옵니다. 마른 대로 불길 가고 젖은 대로 물길 간다는 주역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붓이, 그리고 하선지 위에 우리 글 쓰면 하선지가 말랐기 때문에 붓을, 먹물을 빨아들입니다. 붓에 내려오는 속도도 있지만 하선지가 건조하기 때문에 얘가 빨려 들어와요. 이 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나무가 있잖아요. 참 수축 되는 나무 끝에까지 물이 어떻게 올라가요? 펌프도 절대 못 올립니다. 그 100m 되는 나무 끝까지 물 절대 못 올리거든요. 올릴 수 없습니다. 펌프라도. 그런데 무슨 원리냐면, 나무 잎이 있으면은 나무 잎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숲에서 산소가 나오잖아요. 나무 잎이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그 소화를 해서 내는 게 산소잖아요. 여기서 나무 잎에서 전부 다 이렇게 뿜어냅니다. 산소를 뿜어내면 이 삼투압작이 여기 나와요. 여기서 밑에서 물을 이제 빨아들어 올라와요. 그래서 그 나무 끝까지 물이 올라가지 펌프로 절대 못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선지라는 것은 근이단 말이에요. 말라 있고 붓은 물이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내려오는데 붓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오다 여기 정체된다 이 말이죠. 정체되는데 절하면 저는 붓 딱 세우잖아요. 붓을 딱 세우면은 요 털 공간 사이로 먹물이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절할 때는 이때 먹을 공급받아요. 없는 먹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호 긴 걸 써라 하냐면은, 이 먹 저장고가 많잖아요. 한 번 찍으면 여러 번을 쓸 수 있거든요. 여러 번을 쓸 수 있으니까 가면서 핵의 먹색의 변화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호를 긴 거 써라 하는 그 얘기고, 그 다음 절을 하라 이 말은 반작용도 있지만 먹을 공급받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비백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는 이분은 이제 그 장인이 그 벽에 칠한다고 했는데 최홍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비백서를 개발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 장혜관은 서단에서 말하길 비백이란 후한시대 자중량 최홍이 만든 것이다. 또 왕엄왕원이 말하길 비백이란 법을 약간 변형하였는데 본래 궁전에 있는 현판 글씨를 쓸 때 운필한 것이다. 한 척에서 한자 이상의 큰 글씨로 가볍고 작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이를 비백이라 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백은 큰 글자 쓰다 보니까, 큰 글자는 내가 뭘 한번 찍었어도 뒤에는 당연히 먹이 없으니까 비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백서의 운필법은 대부분 예서의 필해인데, 예를 들면 핵의 기필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먼저 왼쪽으로 향한다. 이게 이제 여기라 그러죠. 평평한 핵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한번 둥글게 전환 구른 다음 다시 왼쪽으로 향하여 비침의 형세를 취한다. 붓을 낙필할 때 조금 아래로 세운 뒤에 척필을 사용하여 도양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척필하고 전에 그랬잖아요. 척필하고 방필 개념은 여러분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편필하고. 자, 척필. 그 다음 편필. 편봉, 편필을 하잖아요. 그죠? 척필하고 편필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해야 됩니다. 척필은 붓이 누웠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척필이고, 척필의 개념이고,
붓이 누웠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 말이죠. 편필은 붓이 누웠다가 일어설 수 없는 것이 편필입니다. 그 편봉이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글씨는 편봉을 쓰지 말란 까닭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붓이 누우면 일어나야 되는데 편봉은 붓이 누웠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척필은 왜 필요하냐? 중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척필의 도움 없이는 중봉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내가 이제 뭐 해설하든 뭐 예설하든 해설을 쓸 때 해서 이 각도를 만들 때 중봉에서 못 만듭니다. 이거는 척필로 돼야 되거든요. 왜? 이리 가야 되는데 붓을 이래 놔야 되잖아요. 이 각도로 붓을 놔야 되니까 이때는 척필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척필에 되고 붓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이쪽 방향 전환해서 가는 것이 중봉으로 한의를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척필의 개념이 이겁니다. 편봉은 붓이 누운 그대로 옆으로 가는 것이 편필이다 이 말이에요. 편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필은 붓이 누웠다가 일어설 수 없는 것이 편필이고 척필은 누웠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척필입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우리 서예하는 사람들이 99%는 전부 다 편필로 다 씁니다. 전부 다 편필로 씁니다. 왜? 편하거든요. 그 다음 중봉의 개념이 없거든. 말은 중봉이라 중봉을 써야 된다 하지만 중봉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봉의 개념 뭡니까? 붓이 핵 가운데로 가면 중봉이다. 이건 이론상입니다. 이론상이지 원래 중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론상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중봉은 몸에서 체득해야 됩니다. 몸에서 체득 안 하면 중봉 절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법첩을 쓰는 까닭도 요 중봉을 알기 위해서 자꾸 법첩을 임사하는 것이지 글을 잘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척필과 편필은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편봉으로서 그것도 하얀 종 위에 까만 거 있으니까 서예다 이러면 그거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서예의 법칙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하니까 저한테 어떤 항의 많이 들어요. 종 위에 그냥 까만 게 붓으로 쓰면 되지. 왜 그걸 갖고 중봉을 해야 되니? 왜 그런 잡다한 이론이 맞냐 이거예요. 근데 어느 분야든지 이론이 존재하고 바른 법이 존재합니다. 그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좋다. 그럼 그냥만 그래요. 그럼 기타를 마음대로 막 하면 음악이네? 음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타 내 마음대로 막 두드리는데 음악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손으로 막 두드리고 이럴 때 소리는 나요. 나지만 음악은 아니잖아요. 소리는 납니다. 우리 글씨도 똑같아요. 붓을 막 쓰면 종이 위에 흔적은 나지만 서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데 베토벤 몇 장 몇 곡 그거 했다. 창하는 사람 명창이 6시간을 쉬지 않고 다 해야 명창 소리 된다던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10시간 동안 그 전 가사를 전부 다 암기하고 그 하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 법이 존재합니다. 그걸 해야 다른 사람 인정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도 딴 데로 가봤네. 자, 무릇 점과 핵은 이거 아까 조하고 말했죠. 또 무릇 붓을 기필할 때 붓을 평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먼저 반 정도 둥글게 전환한 다음 척필로 온필한다. 이게 이제 여기서 척필로 온필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붓을 평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방필입니다. 붓을 평평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게 비백이 나오거든요. 왜? 붓을 이래 됐으니까 비백 내기 쉽지. 이래 모았는데 쭉 가는데 비백이 잘 안 나오긴 나옵니다. 원필로도 비백은 나오는데 붓을 방필로 했을 때 비백이 더 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릇 점과 핵은 곧바로 기피를 하지 않고 납작한 붓의 특점을 이용하여 S자의 형태로 전환한 다음 운필한다. S자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그거는 제가 여기서 이 양반이 설명 보면은 방향 전환을 얘기합니다. 이래 됐다 이래 하는 거 이게 S자라는 게 한 것 같아요. 비백서의 용필을 붓을 말고 굽혀서 생동감의 맛을 대해준다. 장예건은 서단에서 칭찬하여 말하길 묘하도다. 비백이여 8분의 근원을 두었으니 아름다운 군자가 윤기 있는 얼굴색을 나타내는도다. 실로 날카로운 화살을 감싸는 듯 번개가 눈 속에 에워싸여 있는 것 같으며 얕은 안개가 흐르는 것 같으며 짙은 무거운 구름이 내려앉는 것 같도다. 신선들이 표현이 나는 것 같으며 학들이 무리를 지어 어지럽게 나는 듯 하도다. 누가 깊이 생각하며 체형을 희롱하겠는가 라고 했다. 이 형상의 표현이 비백서의 어치를 설명한 것이다. 이 우리 서예가 이렇습니다. 그냥 이래 하면 그거 잘 썼네 못 썼네 이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떤 형태를 나타내느냐 자기의 심중을 여기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정형이 그 제질문고를 쓸 때는 제질문고는 자기 조카 죽은데 저거거든요. 뭐랍니까? 그 제문이거든요. 제질, 조카 질자입니다. 제문인데 그거 쓸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비통에 울면서 썼는데 그걸 우리가 그걸 공부하면서 히히 웃고 써갖고는 그 맛을 못 낸다 이겁니다. 낼 방법도 없고. 여기 보면 이제 채웅이라는 사람 얘기 있거든요. 후한 말기의 학자로 자는 100개이며 연주, 진륙은 의연 사람이다. 전한의 개국공신 최인의 14세 손으로 항문과 글씨에 뛰어난 재주를 가져 명성이 높았다. 서예 기법인 영자팔법의 고안자라고도 알려져 있다. 이 채웅 양반은 우리 어떤 서예 이론서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자, 비백서가 창제된 후 일정한 영향을 끼친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전심전력하여 배우려고 했다. 더욱 한나라 위나라 시대에는 광범위하게 채용되었으나 근래는 이 비백서를 배우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왠지 비백서는 글자 작은 거는 이게 솔직히 비백서 별 맛이 없거든요. 우리가 글씨 고수하고 하수 차이는 고수는 먹을 작겠습니다. 즉 말해서 비백이 많이 나옵니다. 하수는 비백을 내갖고 글씨를 쓸 방법이 없거든요. 붓이 말 떴어요. 안 듣는데.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느 만약에 전시장 가도 여러분들이 글씨를 보면은 이 먹이 그러니까 비백이 많이 보이는 거는 고수 글씨입니다. 딱 보면 압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문방사보를 뭐랍니까? 지필묵연일이잖아요. 종이가 제일 다루기 쉽고, 두 번째 붓이고, 세 번째 먹이고, 벼루가 제일 어렵습니다. 벼루가 정말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먹물이 벼루에서 결정되거든요. 물론 먹에서 결정되지만, 먹여가지만 벼루에서 먹을 어떻게 갈아내느냐에 따라서 글씨의 먹색의 윤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벼루 좋은 것이 요새 먹기에 가니까 그런 거 좀 퇴색됐지만 그래도 벼루를 정말 좋은 거 찾는 연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저령이 씨 시조 할배 빚을 때 벼루 거별에다 고면 오성 먹으러 가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기가 막혀. 먹색이. 고면 오성은요, 먹을 갈아놓으면 위에 청색이 돼. 자색이 뜹니다. 까만색이 안 뜹니다. 위에 딱 뜨는 게 자색이 떠요. 오성은. 근데 삼성은 안 떠요. 그래서, 이게 오성이 차이는 그거구나. 오성 다음에 여러분 한번 갈아보세요. 좋은 벼를 갈면 위에 보면은 새파랗습니다, 먹색이. 청색 비슷한 자색이 떠요. 그런데 글씨를 써보면은 붓이 나가는 게 틀려요. 정말 틀립니다. 여러분들 양호하고, 우이모라 그러죠. 저런, 우이모 저는 행서 써야 됩니다. 행서 마미모나 우이모나 이런 거는
털이 굵거든요. 굵으니까 굵은 게 있으면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해서 콩을 한 통에 넣고 꽉 찼습니다. 거기에 조를 넣으면 조를 한 대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사이 다 들어가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저런 이제 우유모나마 일단 강한, 즉 강무는 먹이 빨리 내려옵니다. 빨리 내려오는데 그 대신에 먹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먹물에 내려오는 속도를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니 뭐 줄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어떤 이제 그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먹을 약간 진하게 가려야 돼. 진하게 가려야 되고 하선지가 먹을 약간 덜 받아주는 거를 또 택해야 돼요. 그래야 저걸 되지. 하선지가 아주 건조한 이거 하선지 어떤 거 먹을 그 건조하는데 먹을 빨리 섭수하는 하선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걸 쓰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붓을 쓸 때는 내가 오늘 그다음에 저런 붓을 쓸 때는 흐린 날 쓰면 안 됩니다. 흐린 날 쓰면은 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붓을 내가 오늘 어느 붓을 쓴다. 내가 먹을 뭐 가렸지? 먹 농도 얼마지? 날씨는 어떻지? 그걸 감안하고 늘 써야 돼요. 그냥 뭐 맨날 붓 아무거나 막 써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연습하는 거는 전부 뭐 기계로 갈아버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예. 그러면 훈련 과정이고, 예, 지금 훈련 과정이고. 강의 내용도 옛날에는 한 번도 안 들리겠지. 똑같은 우리 정신이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훈련 과정에는 이것저것 맨날 군에 가면 엎드려서 하면 맨날 똑같은 거 같잖아요. 그 왜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 저러대요. 베트남 전쟁 한참 할 때 아군 적군 서로 그거는 뭐 이제 평지에 가다가 논에서 딱 만났답니다. 일교수들 만났고 딱 엎드려서 서로 총을 1시간을 썼는데 뒤에 보면 죽은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여기 서로 지 안 죽으려고 하늘 보고 총만 냈다 쐈지 총무쇼는 열어냈지. 예, 아무도 안 죽었더래요. 그래서 서로 일나가고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래가 뒤돌아서 갔다 이러더라고. 예. 알면 안 되거든요. 예, 모르니까 이래 지금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돼.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번 이 코멘트에 글씨를 왜 쓰느냐고 그거를 제가 이제 올렸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글씨는요, 이 뭐랍니까? 네, 수행으로 써야지 절대 잘 쓰려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 써도 추사 안 되거든요. 왕이지 안 되고. 저는 이걸 애시당초 깨달았어요. 우리 은사님 만나 뵙고 깨달았어요. 내 다음 생까지 나오면 모를까 지금 생에서는 우리 은사님만 그걸 못 쓴다 딱 감지를 했어요. 대신에 마음 수행하라 삼자. 마음 수행. 그 대신 네 마음 정말 여러분들요. 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3시에 일어나고 9시까지 걸습니다. 무조건. 그럼 무조건 옛날에는 8시간 썼어요. 저는 요새는 5시간만 쓰거든요. 오히려니까. 5시간 동안은 정말 우리 집에는 또 차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정말 이걸 정막강산 글 써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 글 하루 몇 자 쓰는 계산은 요새 제가 주로 초서를 쓰는데 하루 한 1100자를 쓰더라고요. 어떤 데 1200자. 매일 쓰는 게 양이. 다 쓰죠. 1000자문 정도는. 그래, 그것도 이제 대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기는 글을 쓰면서 느끼는 게 늘 그런 게. 저는 그런 이제 다생을 쓰는데도 밥 먹으라는 이제 노크 소리에 소리 들어보면 10분도 안 지난 것 같아. 어떻게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간지 몰라요. 그게 몰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서야 하면서 몰입이 돼야 됩니다. 정말 몰입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5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꼼짝 안 하시고 예. 씁니까? 예. 화장실도 안 가고 화장실 안 가죠, 그때는. 뭐
쟤는 먼저 일어나고 다 씻고 다 준비해놓고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딱 들어가서 물 한 잔 먹고 좀 쉬지도 않고요. 안 쉽니다. 지나간 시간이 10분도 안 된다는 것 같아요. 2시간, 1시간만 가서도 엉덩이 아프거든요. 거기를 듣다가 않거나 그래요. 이론상이지 원래 중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론상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중봉은 몸에서 체득해야 됩니다. 몸에서 체득 안 하면 중봉 절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법첩을 쓰는 까닭도 요 중봉을 알기 위해서 자꾸 법첩을 임사하는 것이지 글을 잘 쓰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척필과 편필은 반드시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편봉으로서 그것도 하얀 종이 위에 까만 거 있으니까 서예다 이러면 그거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서예의 법칙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하니까 저한테 어떤 항의 많이 들어요. 그 종이에 그냥 까만 게 붓으로 쓰면 되지 왜 그걸 갖고 중봉을 해야 되니 왜 그런 잡다한 이론이 맞냐 이거예요. 근데 어느 분야든지 이론이 존재하고 바른 법이 존재합니다. 그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좋다 그러면 그 양반 그래요. 그럼 기타를 마음대로 막 하면 음악이네? 음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타 내 마음대로 막 두드리는데 그 음악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손으로 막 두드리고 이래도 소리는 나요. 나지만 음악은 아니잖아요. 소리는 납니다. 우리 글씨도 똑같아요. 붓을 막 쓰면 종이 위에 흔적은 나지만 서예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는데 베토벤 몇 장 몇 곡 그거 했다. 창하는 사람 명창이 6시간을 쉬지 않고 다 해야 명창 소리 된다던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10시간 동안 전 가사를 전부 다 암기하고 그 하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에 법이 존재합니다. 그걸 해야 다른 사람 인정한다 이 말씀이죠. 오늘도 딴 데로 가봤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